그렇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그 여성용품 얘기인데요. 네. 평생 사용하는 개수만 대략 12,0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건강이 아니라 편리함 때문에 선택을 해왔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소비자 실험실 주목해보세요. 여성의 일생의 5분의 1을 또한 4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생리대와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얇고 깨끗한 생리대 속에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면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몇 년 전부터 생리대 때문에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한 주부님을 만나봤는데요. 2, 3일째만 되면 이게 가려움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생리대가 나한테 안 맞는구나. 상처를 놨는데 또 붉게 되고 딱쟁이가 떨어졌는데도 또 그 자리를 또 붉게 돼요. 너무 심하니까,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니까. 일회용 생리대만 착용하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결국 부부님은 면손수건을 대용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의 피부 발진약을 함께 쓸 정도라고 합니다. 생리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그게 가려우니까. 그전에는 가렵지 않거든요. 다가오는 그 주에도 사람이 벌써 예민해져요. 그 공포가 있으니까 또 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할 때마다 곤혹 아닌 곤혹을 치러야 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건데요. 인터넷상에는 생리대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각종 실험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서 생리대 속을 가득 채운 의문의 이 알갱이들 보이시나요? 생리대 속의 알갱이,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생리대 속 알갱이의 비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액체를 흡수를 해서 약간 젤리 상태로 변한 고분자 흡수체입니다. 고분자 흡수체란 이름 좀 생소하시죠? 생리대 포장 겉면에 보면 생리대의 주요 성분란에 모두 고분자 흡수체가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생리대 해부를 해봤습니다. 여성들이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는 겉면과 솜, 흡수체, 방수막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고분자 흡수체는 솜과 함께 생리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솜이죠? 예, 근데 이 솜 사이사이에 사실 이제 고분자 흡수체들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알갱이로. 하얗고 작은 알갱이가 바로 생리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신의 이 부피에 비해서 거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흡수한 물은 또 그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속에 가둬두기 때문에 도로 배출되지 않는 아주 흡수성이 높은 수지입니다. 또한 고분자 흡수체는 아크릴산 중합체나 알코올 따위를 원료로 만들어진 화합물질의 복합체인데요. 자, 그렇다면 모든 생리대가 흡수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러 종류의 생리대에 커피를 부어봤습니다. 그리고 생리대 속 안을 살펴봤는데요. 작은 알갱이들이 보이시죠? 네. 쏟은 커피를 한 번에 흡수할 만큼 흡수력은 크지만 그만큼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닐지 소비자들은 의심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생리대 보면 다 친환경적이다, 한방이기 때문에 여성 몸에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는데 속에다 이런 걸 놓고 계신다는 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안 쓸 수는 없고 그냥 생리대 쓸 때 좀 많이 따갑고 확실히 불편한데 계속 사용하기엔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민하고 중요한 신체 부위에 쓰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는 중요한데요. 일회용 생리대 이대로 써도 괜찮은 걸까요? 생리대를 착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리대 안에 있는 이 화학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고분자 흡수체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장시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 습진이나 세균 번식으로 인한 감염을 반드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착용할 경우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회용 생리대 제조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제 더 안전성에 부족합해서 수업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축축한 소재가 계속 피부에 맡아주시겠죠? 그러면서 발생할 수는 있겠죠? 저희는 모든 원료를 다 시작성에 이제 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시작성 승인 받는 제품을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일한 그런 입장이죠. 그렇다면 생리대엔 얼만큼의 고분자 흡수체가 들어있을까요? 먼저 흡수체를 분리하기 위해 생리대를 잘게 잘라서 비닐봉지에 넣고 흔들어 봤는데요. 한 생리대에서 이 정도의 흡수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생리대에서 나온 고분자 흡수체의 흡수력은 어느 정도일까? 비커 바닥에 흡수체를 깐 다음 약 50배에 달하는 액체를 부었는데요. 서서히 부피가 커지는 모습 보이시죠?
어느새 비커 한가득이 젤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와, 보이시죠? 이렇게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물을 완전히 흡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하나의 생리대가 이 정도로 많은 양을 흡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화학 흡수체이자 화학 섬유로 이루어진 일회용 생리대는 이렇게 불에 태웠을 때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보이시죠? 이 타는 모습, 바로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태울 때 검은 연기는 물론 이렇게 매캐한 되면 냄새가 오히려 납니다. 생리대 습진을 걱정해서 흡수율이 좋은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오히려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게다가 이러한 화학 성분들이 질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질 건조증이라든지 점막 파열 같은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생리대를 의학 외품으로 분리, 제품을 출시할 때 유해물질 검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일회용 생리대 속의 고분자 흡수체 정량에 대한 규정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냐면 흡수체를 넣은 양에 대해서 그 흡수체보다 10배 이상 흡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10배보다 작은 거는 저희가 허용을 안 해주고요. 왜냐면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몸에 바늘 면적이 넓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부분. 하지만 외국의 경우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규정이 명확한데요. 우리나라에는 형광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단 2가지 항목만은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리대, 깨끗함과 편리함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건강에 치명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착용을 할 경우에 이 화학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겠죠.